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3년 7월 25일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부터 좀 체크해보고 관련 이슈로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저희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해주신 분들 꼭 한 번씩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 채널에 지금 정보란이랑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저희 정보 공유방 들어오실 수 있게끔 지금 링크를 다 걸어 놨습니다. 지금 내용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장 관점은 적중을 하고 있어요. 미리 다 말씀드렸었던 부분이니까 오시면은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관점 공유방도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수익 본 내용들 이렇게 다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어제도 20% 이상 수익을 봤습니다. 오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K선, 어제 말씀드렸었던 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30K선이 결국 붕괴됐죠. 이 구간에서 어제 라이브 영상 보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지속적인 하방 압력이 계속 가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상단으로 이제 다시 한번 자리를 잡아주려는 시도 자체도 다시 좌절이 되면서 이 구간에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어제 영상에서 명확하게 일러드렸는데, 소름 돋게도 영상을 이제 업로드하는 과정에 이 하락이 또 나와줍니다. 나와줘서 이제 이 부분 조금 가늠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대응을 또 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영상에서 보셨던 분들은. 아무튼간 지속적인 하방 압력으로 지금 현재 이 하락 구간 1분 안에 뺀 겁니다. 1분 동안 지금 근 2% 가까이를 뺐어요. 시장에서는 2% 가까이 하락을 시켜버리면서 급락을 그렇게 끌고 온 모습이고, 이후에 이제 1차 지지 말씀드렸었던 29K, 잠깐 내용 한번 정리하면서 그렇게 볼게요. 1차 지지 라인인 29K 도달했고, 2차 지지 라인 28.2K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 이제 장기간 이어져 왔었던 이 박스권을 지금 현재 하방으로 다시 이탈을 한번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세적인 좀 불안감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그런 낙관적인 부분에 조금 딜레이가 걸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상승 시각을 점치고 있지만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목요일 FOMC가 금리 인상으로 예측치가 정해져 있죠. 그리고 상당히 높은 확률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FOMC를 앞두고 조금 선반영되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이 금리 인상 예정치도 상당히 오래 전부터 시장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CPI 발표 시점에도 이제 또 동일하게 같은 예상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오히려 이 FOMC가 예상치대로 발표가 나온다라면 그때 다시 시장은 단기 급등세를 다시 한번 주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한번 같이 살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추가 이탈 있으면은 28.2K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하락의 원인들 위주로 한번 분석해보고 이후 시장 흐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하락 원인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 있는데 블록미디어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잘 정리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제가 같이 내용을 좀 보면서 사족을 조금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 이제 FOMC의 기준금리를 말을 하는 거죠. 목요일날 있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은 현재 연준의 금리 인상, 금리의 추가 인상은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 날에 있을 FOMC 역시 25bp 상승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베이비 스텝이 예정이 되어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6월 FOMC 당시에 파월이 기준금리 연내 2번 이상 올릴 것 이라고 명백하게 공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올라가는 것 뿐만 아니라 상승 기조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지금 시장에 좀 껴있긴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유의할 부분은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 얘기인즉슨 인플레이션이 조금 더 강력하게 잡히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플레가 좀 보다 쉽게 잡혀가는 그런 기조가 보인다라면 연준의 이 금리 인상 속도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게 시장이 이제 호재로서 반영을 하겠죠. 하지만 말해놨던 부분은 있고 일단 이번 달은 이제 25bp로 상승이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론상으로는 악재다. 하지만 지금 현재 선반영되고 있는 걸 보이기 때문에 실반영 시점에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현재의 의견입니다. 아무튼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의 투자 은행들은 이제 현재 23년도에 경제가 좀 급격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한다고 해요. 금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시장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고, 특히나 이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들 금리가 높아지면 위험 자산의 선호도 급감한다.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뭐 예적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질수록 이제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이런 위험 자산에다가는 투자하는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대출 이자도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돈들이 이제 이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기가 좀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호도가 급감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자주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고, 이제 두 번째, 비트코인 고래의 거래소 유입량 증가. 이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대규모 투자자들 그리고 뭐 채굴자들도 마찬가지고, 원래 이제 시장에 반영되지 않았던 이제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다가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이 얘기인즉슨 뭐냐? 대규모 투자자들이 중앙거래소에 BTC 유입을 시킨다. 그러면 이제 콜드월렛에 있던 사실상 새로운 물량들이 거래소로 유입이 된다. 원래 거래소에 없던 이제 개인 지갑에 있던 코인들이 거래소에 유입이 된다는 뜻은 뭐겠어요? 거기서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매도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시장의 매도세가 강화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인즉슨 가격의 하락을 뜻하겠죠. 또 굳이 유입까지만 시키고 매도를 하지 않더라도 시장에 이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유입만 된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비트코인의 물량이 이만큼씩이나 지금 이 거래소로 들어왔다라는 건 이만큼의 물량이 매도 물량으로 나오겠구나. 그럼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시세가 현재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난 먼저 팔아야겠다 라고 보면서 연쇄적인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의 이제 이런 이제 대규모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고래들이 거래소로 유입량을 늘리는 그 순간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이제 시장이 약화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6월달하고 7월달 내내 지금 거래소에 약 4,000에서 6,500, 그러니까 한 5,000BTC 정도 이렇게 유입이 됐다고 하니까 매도 압력이 계속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작동을 할지는 뭐 계속 유의미하게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미국 정부 주도의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압력.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이건 이제 어제도 제가 라이브 영상에서도 그리고 녹화 영상에서도 말씀을 또 드렸지만, SEC의 소송을 통한 규제, 현재 SEC 소송을 통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근데 이건 이제 시장에서 적당한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적법성 부분도 계속 논쟁거리입니다. SEC가 뭐라고 이렇게 지금 규제를 하냐, 소송을 거냐, 제대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도 않아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 차원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제를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 업계에다가 지금 규제안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일례로 들어보면은 최근에 미 상원에서 정부로부터 이제 SEC랑 CTFC, 이제 CTFC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선물거래위원회랑 증권거래위원회가 둘이 합작을 해서 이제 가상화폐를 규제를 해라. 이 규제안을 미국 상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제 발의를 했고,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는 미국 법무부가 가상자산 국가 가상자산 단속국 직제를 개편을 했어요. 개편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중앙화된 통제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을 하겠다. SEC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한 규제안과 그런 법안을 통해서 이제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조금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법무부가 이런 발언을 해요. 가상자산 단속국의 직제를 이제 개편하면서 법무부가 한 발언이 모든 검사는 가상자산을 추적, 압수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이 얘기가 이제 뭐 범죄 수익을 압수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가상화폐 시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곤욕적인 그런 부분일 수밖에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콜드월렛이든 뭐든 내가 내 자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모든 검사가 모든 내 자산에 이렇게 자유롭게 압수를 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사실 이 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한 어느 정도 강압적인 이제 압제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는 시선이 좀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절대적인 규제를 가하겠다는 얘기로도 들리기 때문에 탈중앙화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 이제 가상화폐의 기본적인 아이덴티티에 반하는 그런 악재로도 보입니다. 탈중앙화가 기본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제 정면적인 도전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애매하긴 한 게, 이 규제 자체가 가상자산 시장의 최악의 악재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국이긴 해요. 미국이 패권국이지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기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어쨌든 이제 미국의 제재가 이제 전체 암호화폐 업계 시장에 작용할 것이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왜냐하면 오히려 미국이 패싱당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SEC의 사태만 봐도 알죠.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강한 이런 규제를 진행을 할 때 일본이나 홍콩이나 아니면 뭐 이제 제3국들 그런 나라들에서는 오히려 암호화폐 업계를 더욱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필수적으로 미국이 가진 권한이나 이런 규제들이 필요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 암호화폐 업계는. 또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인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범죄를 막고 투명성과 안정성을 개선시키는 이런 효과들에 있어가지고는 불안정한 시장을 좀 싫어하는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좀 더 유리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에겐 유리한 오퍼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미국이 지금 가상화폐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래소, 기관 대상 거래소 EDXM이 출범을 했죠. 그리고 블랙록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또한 이제 뭐 ETF를 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미국 내 기관들의 투자 대상을 암호화폐로 좀 끌고 올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규제 강화에 대한 부분이 호재로서 또 작용할 수 있는 메리트가 또 됩니다. 규제는 그 시장에 대한 위축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라는 이점까지도 함께 가져오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하게만 보지 말고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있다라고 봅니다. 있다라고는 보고, 지금 이제 주로 말씀드렸었던 그런 이유로서의 하방 압력들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지금 기사에는 조금 불확실한 내용들이나 좀 빠진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첨삭을 더했는데, 일단 이탈은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29K까지 말씀드렸던 이탈은 이미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에 어떻게 진행을 될지는 이제 이번 주에 있을 FOMC 가장 최근에 이제 잡혀있는 이 빅 이벤트를 같이 확인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코인 시장이 지금 현재 일시적으로 빠졌다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고 아직까지도 이제 장기적인 이슈는 이제 비트코인 시장의 상승을 또 점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가지고 투자에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돈복사 TV 들어오시면은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은 1대1로 문의를 주시면 수수료를 99% 환급을 또 해드리는데 이번 달 저희가 6월 18일부터 수수료 환급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벌써 지금 누적 환급금이 1억이 넘어갑니다. 이제 원화 기준으로 1억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러분께서 내시는 수수료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 생각보다 많은 금액의 수수료를 선물거래 수수료를 내고 있고 선물의 특성상 현물이랑 좀 다른 게 뭐냐? 어쨌든 이 선물거래는 레버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수수료가 레버리지를 또 곱해져서 나와요. 수익도 곱해져서 나오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수수료 환급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1000만원으로 10번 거래하시면 160만원 이상 받아가실 수 있는 이 정도의 금액이니까 절대로 혼자서 투자하지 마시고 꼭 같이 함께 하셔가지고 많은 수익 얻어가시기를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